서울도 사상 처음으로 한가위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역대 가장 늦은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바로 경복궁으로 가보죠. 자, 김지훈 기자. 오늘도 참 많이 더웠는데 연휴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경복궁에 나온 시민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제 뒤로 경복궁 야간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제 막 해가 져서 조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추억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4대 궁과 종묘가 무료 개방됐고 또 밤에도 행사가 계속되면서 궁은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추석 맞이 겸해서 한복 입고 예쁜 사진도 찍고 추억 만들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간 기분도 느낄 수 있고 좀 되게 새로운 이색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서울도 폭염 경보까지 내려질 정도로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네, 한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에 육박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게다가 습도도 높아서 말 그대로 푹푹 찌는 한여름 날씨였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9월 폭염 경보기도 합니다.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래도 9월엔 시원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더 덥다, 여름보다 덥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계천에 더위를 피해서 왔는데 너무 더워서 고궁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한 8월 말쯤에 보통 이 날씨였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처음으로 한가위 열대야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열대야가 계속된다고요? 맞습니다. 어젯밤에도 열대야였는데 역대 가장 늦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도 열대야가 예상되면서 이 기록이 다시 한번 갈아치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계속될 것 같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에서 JTBC 김지윤입니다. 민주당이 연휴 마지막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민심을 들어보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맹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역시 김 여사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어 인신공격 수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입니다. 특히 연휴를 앞두고 마포대교를 방문하는 등 공개 행보에 나선 김건희 여사를 집중 겨냥했습니다. 김건희 일가 무법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건의대란 상황입니다. 친일 사이비 교주 천공이 건의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최우선순위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따지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에게 집착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은 도를 넘어 인신공격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강행이 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추석 연휴 이후에도 대치 전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딸 다혜 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다혜 씨를 대신해서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돈 관리를 맡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전혀 관련 없다며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샀습니다. 전 남편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해 함께 태국에 머물 때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기 전이기도 합니다. 2020년엔 다혜 씨만 한국으로 들어와 문 전 대통령 퇴임 전까지
청와대에 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혜 씨는 2021년 초 집을 팔았고 1억 4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이 직접 집에 살지 않았고 공유 숙박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다혜 씨를 대신해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수익도 직접 관리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압수수색에서 다혜 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2월 서 씨의 개임업체 입사부터 딸 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와 공유 숙박 사업까지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혼한 다혜 씨의 금전거래 정황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로 쓰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혼 이후의 일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특정한 자연인의 과거를 먼지 나올 때까지 한번 털어보자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 숙박 사업과 청와대 직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다혜 씨 소환 일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